예, 안녕하십니까. 관광기업 창업론 14주차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강의로는 마지막 동영상입니다. 한 학기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나요. 예, 그래서 시험은 미리 리포트를 내겠습니다. 앞서서 여러분이 제출한 그 창업 과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뭐 괜찮은 것도 있고 조금 빠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대면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리포트를 미리 내겠습니다. 리포트는 지난 시간에 냈는데 시험 날짜, 며칠날 무슨 요일날 몇 교시의 시험을 보고 강의실은 어딘지, 지난 시간에는 강의실은 얘기를 안 했는데 강의실이 나눠집니다. 강의실이 두 개의 강의실로 나눠지니까 미리 본인의 강의실을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시험 일자, 그다음 몇 교 시험을 보는지, 그 다음에 강의실은 어딘지 정확하게 적으시고, 추가로 여러분들 조원 이름을 적으십시오. 몇 조 누구라고 쫙 적으십시오. 이유는 기말 시험에 늘상 했듯이 조원 평가를 시행을 합니다. 조원 평가를 시행하는데 여러분이 이름을 잘못 적어서 감점을 받는 경우가 매 학기 발생을 합니다. 적어도 한 팀을 이루어서 작업을 했다 하면 조원의 이름이 누구인지는 알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평가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시험 시작에 앞서서 조원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나 양쪽이 분반이 되어 있는 관계로 그날은 특별한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가 있는 반과 한상현 교수님이 감독하시는 반을 공정하게 똑같은 조건으로, 최대한 같은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날은 시험에 대한 질문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분의 동영상을 지금 이게 됐을 때는 올렸을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메일로 제출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조별 과제입니다. 조별로 다른 조들을 평가한 평가표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채점을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진, 그래서 평가표를 들고 사진을, 여러분 조원이 모두가 있는 사진을 찍어서 6월 17일 수요일 밤 12시까지 저의 이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까지 도착을 안 하거나 그 시간 이후에 도착한 거는 발표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 수요일 밤 12시까지 여러분들의 조 평가표하고 각 다른 조를 평가표하고 조원이 함께한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이메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석 20점, 그 다음에 각 조별 프로젝트가 20점,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60점입니다. 그런데 기말고사는 아직 출제를 안 했고요. 문제가 6개 나간다고 그러면 10점짜리 6개가 나올 수도 있고, 정확하게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기사 문제가 최대 10점까지 낼 수 있어서 2개를 낼지 하나를 10점짜리를 낼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은 최대한 여러분하고 약속한 대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최대한 여러분하고 약속한 대로, 잠깐만요. 되고 있죠.
여러분하고 약속한 대로 성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시험이에요? 금요일 날 시험이에요? 우리가 금요일 날 시험이군요. 시험이 끝나는 대로 입력을 하려고 하나, 그 출석 문제가 정리가 되면 그날 입력을 할 것이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성적 공고 기간에 여러분의 성적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언제 찾아오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찾아오는 시간을 맞추면 됩니다. 제가 항상 이 연구실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하시고, 뭐 4학년 정도 되면 다 아시겠지만 저한테 이메일로 뭐 학점을 올려주세요 뭐 그런 걸 보내시면 바로 공개를 합니다. 그런 메일은 답장도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에 몇 점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이 그런 이메일을 가끔 보내시는데, 여러분은 개개인이지만 저는 이번에 제 강좌를 수강하는 수강생이 대략 300,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 3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많은 학생들을 일일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거나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연구실로 직접 찾아와서 본인의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실로 방문하실 때는 혼자 방문하시면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친구를 데리고 오고, 만약에 그 친구조차 없으면 학과 사무실에서 조교 선생님과 함께 연구실로 방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을 내일 끄는 것도 힘들죠. 54페이지입니다. 창업자의 특성과 성격. 여러분들의 그 리포트를 보면 창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창업이란 말보다는 창직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30대가 됐을 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새로운 직업이 수도 없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창업 프로젝트에서 한 걸 가지고, 그리고 다른 조가 한 걸 좀 보면서, 또 서로 조원들끼리 토론을 하면서 창직의 꿈을 한 번은 진지하게, 창직의 꿈을 한 번쯤은 꿔보는 게 아니라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상으로서는 어느 회사인가요? 공장을 새로 짓는데 사람을 안 쓰죠. 그 안에 모든 것이 로봇이 하는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첨단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만은 아마존 고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존 고는 아마존에서 하는 편의점 같은 거죠.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들고 나오면 그냥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직원은 없습니다. 지금도 이마트 24인가요? 그리고 세븐일레븐하고 몇몇 군데서는 시범적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편의점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앞으로는 사람이 할 일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존의 전형적인 직업시장, 노동시장이 모습을 바꾼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창업의 꿈을 꾸고, 더 나아가 창직,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하셔야만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엊그저께 신문 기사를 보면 20대 여자인 것 같은데,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요. 화장품 회사를 만들죠. 저희가 화장품을 쓰면서 불편했던 점을 개선하는데, 근데 자기네 회사나 공장이 따로 있지를 않아요. 한국 콜만가 뭐 그런 데다가 의뢰를 해서 만들어서 팔지요. 또 젊은 사람인데 한국의 화장품이나 그런 거를 플랫폼을 만들어서 미국, 캐나다 쪽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알려져 있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아무데나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K-팝, K-뷰티, 뭐 KKK 뭐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죠.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이미지도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한국 화장품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아마존이나 그런 데 입점을 해서 파는 걸 해봤는데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우리한테 말하면 알아서 포장, 배송 다 사오, 애프터 서비스까지 다 처리해 주는 겁니다. 중소기업은 특히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외국의 업체보다는 수수료를 작게 받는 거죠. 점점 급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성공을 거두면 다른 또 대기업에서 그걸 또 M&A를 통해서 사죠.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스타일 난다 라는 그 여자도 그렇게 해서 했던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죠. 그걸 해서 독일 기업에 지금 팔려 나가는 걸로 돼 있죠. 팔렸는지 모르겠어요. 단 운영은 배달의 민족 니네가 해라. 주인은 우리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의 세상이 급하게 변해요. 여러분 주위가 아니라 내 주위 세상이. 저도 아직까지 이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창업 내지는 창직. 창직이라면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면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고민을 하려면 생각을 하고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십시오. 주변에 보면 이번에도 이 코로나 사태로 특히 중소상공인들은, 자영업자들은 많이 문을 닫았죠. 여러분들은 저한테 물어볼 거예요. 교수님, 자영업자가 이렇게 문을 닫는데 무슨 창업을 합니까? 예, 기존에 있는 것들을 모방해서 창업을 하시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이 업 세계가, 직업 세계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멕시코나 그런 데서는 창업 박람회 같은 데 참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부분 그런 데 가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프랜차이즈 대리점 같은 걸 모집을 하죠. 그래서 많이 가요.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는 저는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저보고 하라고 그러면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얻는 이익의 상당수를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지고 갑니다. 열심히 해도 결국 본사만 배부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열심히 노동을 해도 회사만 배부른 거하고 뭐가 다르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프랜차이즈가 그렇다고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데를 자꾸 가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그런 쪽에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창업, 창직 그런 꿈은 계속 꾸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관광산업은 더욱 발전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가 관광을 해서가 아니라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정부도 지금은 현재 오늘 이 강의를 녹화하는 시간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1시 45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은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오늘 발표한 거로는 무기한으로 생활방역을 연장한다. 즉 콜라텍 뭐죠? 그다음에 이태원 그런 주점 그런 것들의 영업을 제한을 하는 거죠. 무기한으로 제한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감염자가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지 않으면 다시 옛날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인가
생활거리든가 글로 간다고 그러죠. 그런데 요거 하기 직전에 이렇게 지금 쿠팡이랑 이런 교회랑 이런 거 하기 직전에 정부에서 제시했던 게 뭐냐면 각종 공연, 여행, 관광 관련 소비자 쿠폰을 나눠주는 걸 기획을 하고 있었어요. 뉴스에 나왔었습니다만, 이유가 뭐냐면 가장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관광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끊임없이 소비가 이루어져야만 자본주의가 유지가 됩니다.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준 이유는 뭐냐면 재난지원금을 꽁으로 받으니까 그걸 갖고 소비를 하죠. 그러니까 동네 식당이라든가 그런 게 다시 활성화가 되고 동네 식당이 기업체 또 주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죠. 그 결국 소비가 얼어붙은 자본주의는 붕괴합니다. 국가가 망하게 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 돈을 푸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탈리아도 그렇고 이제는 관광객 보고 다시 오라고 그러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항공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확 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광산업으로 기우는 거는 사방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운 게 관광이니까 관광과 관련된 창직을 하신다면 가능성은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게 뭔지는 찾아야죠.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3학년 관광개발론에서 시험에도 냈던 것 같거든요. 관광개발 계획의, 그러니까 계획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뭔데? 사람들이 느끼는,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불편을 해소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맞닥뜨릴 것 같은 불편을 미리 막는 게 계획이라고 그랬거든요. 즉, 그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또 이런 걸 하면 어떤 불편이 예상되는지, 그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싫으면 그냥 취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취직을 한 회사가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좀 무서운 얘기 같긴 한데요. 그게 싫으면 공무원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국가는 안 망하니까.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싫어서 간 데가 늘상 9시부터 5시까지 칼퇴근을 하지만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그 상황을 못 견디죠. 그래서 그 어렵다는 공무원에 합격을 하고도 3개월 내지 6개월 만에 때려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백날 외워서 시험을 보는 거 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책에 없는 내용, 우리가 맞닥뜨리는 내용, 그런 것들에 관해서 고민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나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존에 따라가는 것만 하다가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 수가 생깁니다. 냄비 속의 개구리라는 얘기 아시죠? 이 수업 시간에 또 했던 것 같은데요. 개구리를 잡아서
냄비에다 물을 넣고 그 안에 개구리를 넣으면 열심히 수영을 하면서 놉니다. 그리고 그걸 밑에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아주 약한 불로 계속해서 열을 가하면 개구리는 어느 순간에 익어버리죠. 물이 따뜻해지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발 우물 안에 개구리로 살지 마시고 더 나은 세상, 더 멋진 세상을 위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십시오. 어떻게 다 진도는 안 나가고 요 얘기를 풀어가다가 어느새 시간이 되어 버렸는데, 그러나 관광 산업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놀게 해주고 즐기게 해줄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로 14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